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시간 다항식의 연산, 사실 태블릿으로 찍을 수 있는데 요 사각사각거리는 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요걸로 좀 찍어 볼게요. 첫 시간은 이렇게 찍는데 하다가 좀 짜증나면 그냥 태블릿을 이용해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첫 시간은 일단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의 연산을 배울 건데요. 일단 다항식이 뭔고 하니 다항식 뭐죠? 말 그대로 항이 여러 개 있는 식, 다항식을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이죠. 예를 들어서 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런 거. 요 각각 문자가 들어가 있는 요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이 여러 개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런 거. 이런 거. 요 한 덩어리를 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연산은 뭐니, 연산? 연산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실 사칙 연산까지밖에 배운 적이 없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 계산 과정을 연산이라고 하죠. 즉 항이 여러 개 있는 식 자체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거를 이제 배울 거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을 해봅시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5x 라는 식과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요 식을 더하는 거죠. 두 식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죠? 일단은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라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동류항이 뭐냐? 같을 동자예요. 같은 녀석들끼리, 즉 문자가 같은 애들끼리 계산해줘라 이 얘기예요. 뭔 말이냐면 자 x세제곱이라는 문자가 있어요. 얘와 여기 같은 거 있니 없니? 없죠?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x제곱이라는 녀석 있죠? 얘네는 얘네끼리 계산을 해주라는 거야. 자 플러스가 붙어 있고 여기 플러스니까 3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x제곱 이렇게 요 앞에 붙어 있는 숫자끼리 계산을 해주라는 거예요. x 여기 있죠. 5 빼기 1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빼기 1이 붙어 있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이 맞죠? 그리고 여긴 플러스 5니까 그대로 플러스 5 더하기 3은 얘밖에 없네요.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즉 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동류항끼리 계산해라. 어려운 말 써 있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 뭐다? 문자가 같은 애끼리 그냥 계산해줘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빼기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를 해줬다고 해볼게요. 뺀 거예요. 자, 요식과 요식을 뺀 겁니다. 그러면 같은 것끼리 계산을 하는데 얘랑 얘가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빼기가 있지. 얘에서 얘를 뺀 거잖아. 그죠? 그러면 3 빼기 1 x 세제곱인 거죠. 그죠? 자, 여기도 x제곱. 여기 x제곱이 없네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고. 여기 보면 자 일단은 더하기에서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플러스로 했어요. 마이너스 2가 그대로 왔죠. 자 마이너스 1을
빼주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2에서 요렇게 되는 거지. x끼리 계산은.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4도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있었고 거기서 빼기 마이너스 4를 해주라는 얘기인 거죠. 이끼리 계산을 해주면 즉 2x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마이너스가 사실 이 각각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 마이너스를 미리 각각에 곱해주고 더하기로 계산을 해줘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식에 대한 덧셈과 뺄셈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 오리지널이 어디예요? 숫자예요, 숫자. 1 더하기 2를 하나 2 더하기 1을 하나 사실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나 1을 나중에 더해줘도, 그러니까 더하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고 서로 더하는 위치를 교환해줘도 상관이 없죠. 또 다르게 3개 이상을 더했을 때 그것들 안에서도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교환 법칙이고 이 결합 법칙이거든요. 덧셈에 대한 또는 뭐 뺄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이 법칙을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걸 지금 왜 설명하느냐? 사실은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식이 있고 B라는 식을 더하면 그걸 그냥 순서를 바꿔줘도 상관이 없다. 교환해줘도 상관이 없고 A라는 식과 B라는 식을 먼저 더하고 C라는 식을 더해도 A를 나중에 더해도 사실은 그 결과값은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명칭이 똑같아요. 교환 법칙이고 이게 결합 법칙입니다. 네.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한번 보면 A라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할게요. B라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3xy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에 더하기 a 마이너스 2b를 해주면 사실 얘는 더하는 순서를 우리가 마음대로 결법칙에 의해서 바꿔도 되고 이거 위치를 바꿔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얘네끼리 먼저 더하고 나서 얘네끼리 계산한 거를 할 필요가 없다. A가 지금 2개가 더해졌으니까 2개 A와 이렇게 계산 순서를 바꿔줘도 사실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사실은 위에서 우리가 요거를 사용을 했지만 이거는 숫자에 동류항끼리 묶어가지고 계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요 숫자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자에서도 사실은 이 문자로 쓰고 있지만 우리가 이 안에 숫자가 나중에 숫자가 들어갈 거를 생각을 하고 이 문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법칙들이 성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보면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얘를 집어 넣어줘도 결과값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넣어도 사실 결과값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요 계산값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4y제곱이 됩니다. 네. 다양식의 곱셈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 한번 해봅시다.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을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아까 전에 살짝 언급을 했지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런 식이라면 이 마이너스가 각각의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준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로 얘를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한 덩어리로.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의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의 x 더하기 x 플러스 2의 3 이런 식으로 곱해서 나타낼 거예요. 그쵸? 얘를 각각을 또 곱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계산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를 지금 한 덩어리로 놨죠. 근데 반대로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얘를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놓고 얘를 요렇게 곱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x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해? 왜? 순서 바꾸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숫자에서. 그쵸? 얘도 사실은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값은 당연히 같아지겠죠. 자, 이 법칙이 왜 성립을 하느냐? 사실은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이 어디에서도 성립을 해요? 곱에서도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나 얘를 잡고 이렇게 기준을 해주나 사실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왜? 순서에 상관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개할 때 그러니까 이 다항식의 곱셈을 할 때 기준을 여러분 마음대로 잡아서 해줘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은 하나로 일치가 돼야 되겠죠. 즉 얘 하나를 가지고 요렇게 분배를 시킬 거냐, 얘부터 이렇게 분배를 시킬 거냐, 또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시킬 거냐, 분배를 시켜서 곱할 거냐, 그거는 순서의 차이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의 기준으로만 계속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얘를 처음에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분배를 했다가 얘를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그걸 가지고 분배를 시켜줍니다. 자, 곱셈에서 교환과 결합이 다 된다라는 얘기는 A라는 식과 B라는 식을 곱할 때 둘을 위치를 바꿔줘도 상관이 없고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A를 나중에 곱하나 그 결과값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덧셈과 곱셈을 배웠죠. 그러면 한 가지 법칙이 더 생겨요. 뭐냐면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자, 더하고 그것을 곱하는 거는 각각을 곱해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사실 분배 법칙과 교환 결합 법칙은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사실. 근데 그때 배운 건 숫자에서 배운 거죠. 식에서도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식에서도. 얘는 A, B, C는 각각 다 지금 식인 상태예요. 이거 예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풀어보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5번에 1번 한번 보면 AB 빼기 2BA로 돼 있어요. 이거는 AB와 EAB로 똑같이 이 위치를 바꿔도 사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B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같은 생각으로 사실 이게 지금 같으니까 그냥 숫자만 계산을 했는데 이 원리는 사실 뭐냐면 자 A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A로 동량 묶어준 거예요. 사실 분배 법칙을 어때요? 거꾸로 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실 B 빼기 2B니까 마이너스 B를 곱해줘서 마이너스 AB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계산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거를 너무 자세히 지금 단계에서는 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서 충분히 익숙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걷는 방법 혹시 기억나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의식하면서 걷나요? 아니죠. 익숙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외워진 겁니다. 그런 접근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